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1장 기본 API 클래스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512페이지 스트링 토커나이저 클래스라는 부분 오늘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 클래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이제 이런 텍스트 자료들을 쭉 만드는데 어떤 실제 들어가는 단어의 이렇게 문장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실제 그 구분자, 우리가 이제 딜리미터라고 해요. 지금 예제에서는 지금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세미콜론을 쓴다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자 열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런 딜리미터 붙은 형태대로 구분을 하면 요 하나하나 구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토큰이라고 얘기를 해요. 토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명칭 보면 스트링 토커나이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자열이 쭉 있을 때 이렇게 딜리미터 단위로 나누어지는 요 단위를 토큰이라고 하고 토큰 단위로 이렇게 탁탁 잘라낸다. 그죠? 잘라낸다라는 의미, 그 역할을 해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렇게 문자열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그 객체를 하나 생성시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실제 딜리미터가 뭔지, 즉 토큰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뭔지를 같이 파라미터로 넘겨서 실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스트링 토커나이저에 해지모 토컨스 하면 뭐 계속 토큰이 있냐라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있냐라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 넥스트 토큰은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씩 가져오는 개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큰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용도는 뭔가 하면 보통 우리 개발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 데이터 통신을 할 때 그 메시지가 쭉 날라오면 그 메시지들의 우리 그 DB 필드에도 보면 항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 통신을 할 때도 실제 날라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마다 필드마다 구분된 것은 어떤 우리가 규약한 딜리미터를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씩 토커나이저, 즉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하고 뭐 또 DB에 저장도 하고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용도로도 이제 요즘에 이제 사용이 돼요. 우리 보면 인공지능 때 보면 우리가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음성이 다시 문자로 바뀌죠. 저런 것도 있네. 이제 구글에 보면 우리 번역기들이 있죠. 그죠? 번역기들이 있으면 한글로 이렇게 쳐놓으면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 공백 떨어진 그 단어마다 전부 다 하나씩 토큰 개념으로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그게 문법적으로 어떤 구조인지를 트리 형태대로 정의되어 있는 구조에다 맞춰서 문법적으로 의미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문장들을 잘라서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 클래스들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51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거 갖고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설명도 하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8장이라 패키지 하나 만들고 스트링 토커나이저 이그젬플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우선 실행을 한번 한 다음에 또 실행 결과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지금 이제 보니까 텍스트에다가 홍길동 슬래시 이수훈 슬래시 박연수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이 있고 실제 딜리미터는 슬래시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스트링 토커나이저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우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스트링 토커나이저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죠. 객체 하나 만들어내는데 아까처럼 요 텍스트 여기 있는 요거네요. 요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딜리미터 즉 토큰 구분자는 슬래시다 라고 정보를 줘서 이제 클래스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카운트 토큰, 요거에 카운트 토큰 메서드를 이용하면 들어간 요 토큰이 몇 개인지를 우리가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러면 for라고 하는 문장을 돌려서 i는 0부터 카운트 토큰, 여기 실제 있는 요 토큰 개수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반복을 딱 돌리면서 그 다음에 next 토큰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나씩 그 토큰을 가져와서 그 토큰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실행 결과를 봤더니 여기 지금 홍길동, 이수홍, 박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례차례 홍길동, 이수원, 그 다음에 박연수라고 해서 그 토큰들을 뽑아내서 출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똑같이 류라고 스트링 토커나이저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제 화일 문장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에서 클래스에서 제공해주는 해즈모 토큰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제 요거는 이제 계속 토큰이 찾을 때 참 끝나면 거짓 이 형태대로 체킹이 되니까 계속 있을 때까지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있으면 넥스트 토큰을 가져와서 집어넣고 그것을 출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정상적으로 홍길동, 이수원, 박연수라고 토큰을 잘라내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또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재 쭉쭉쭉 다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쭉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교재 5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27페이지. 자, 527페이지에 보면 이제 래퍼 클래스, 포장. 그 랩이라는 게 이렇게 싼다라는 얘기예요. 싼다라는 얘기라 이 포장한다라는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타입들, 뭐 캐릭터나 인트나 더블 같은 이 기본적인 기본 타입들은 우리가 이제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변수 이름이 있는 그 방에 직접 그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객체 형태로 샥 싸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객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타입 데이터를 이제 객체 데이터로 바꿔서 주로 용도 자체는 뭐냐면 값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타입에 대한 이렇게 변환,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스트링, 그죠? 스트링을 인테저로, 스트링을 더블로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메서드 용도로서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클래스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이 래퍼 클래스라고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인테저, 그 다음에 더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실제 실습 프로그램은 지금 교재에 보면 적당한 실습 프로그램이 좀 없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기본 타입을 문자열로 하는 좀 복합적으로 교수님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교재에는 없는데 실제 교수님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입 컨버전 이그젬플 좀 자바라고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건 교재에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실제 동영상 지금 보면서 이거 보면서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래퍼 클래스 중에서 대표적인 요 인테자하고 더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요것의 용도는 일단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용도가 뭐냐면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바꿀 때, 그죠? 바꿀 때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실행을 한번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지금 13.1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쌍따옴표로 다 되어 있죠? 즉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테자.parseInt라는 메서드, 아니면 double.parseDouble이라는 이런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실제 결과값이 parseInt 메서드인 경우에는 int 타입으로 그 결과를 리턴해줘요. 즉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 타입인 정수 타입으로 바꾸어서 리턴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파스 더블은 이런 문자열을 실제 더블 타입으로 바꾸어서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지금 정상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실제 정수와 실수인 부분을 출력을 했더니 여기 지금 출력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출력된 거는 이제 문자열이 아니에요. 문자열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value1은 int, value2는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실제 기본 타입인 int나 더블 형태대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어디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가 HTML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HTML 가지고 HTML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HTML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이게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숫자 개념이 아니라 다 문자열 개념입니다. 문자열. 문자라는 거죠, 문자. 자, 그래서 그 HTML에서 우리가 화면에 입력한 숫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숫자처럼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데이터베이스의 숫자 형태대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실제 이런 기본 타입인 정수나 실수 형태대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환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parseInt나 parseDoub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이제 JSP 시간 이럴 때 이 실제 HTML에 있는 폼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실제 parseInt를 통해서 정수로 만들고 parseDouble을 메소드를 이용해서 실수를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parseInt나 parseDouble만큼은 그 빈도수가 좀 적지만 실제 기본 타입에 되어 있는 정수나 실수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메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스트링 클래스 설명할 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valu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에. 자, 그러면 스트링 .value라고 하는 메소드에 실제 여기 들어가는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정수나 실수를 파라메타로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들은 다 문자열인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혔는데 이것은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자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우리 오브젝트 클래스 얘기하면서 실제 걔는 사용하는 것은 없지만 실제 많은 우리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 쓴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 중에서 굉장히 빈도수가 많게 쓰는 부분이 그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어주는 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테저나 더블이나 둘 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toString을 통해서 아까 요 인테저나 더블은 실제 기본 타입의 정수나 실수이지만 얘를 랩핑하면서 객체 형태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객체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그 객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자열로 샥 바꾸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obj1에 300, 그 다음에 obj2에 111.11이라고 해서 값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면서 객체 형태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toString을 이용해서 그 객체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변환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자열을 출력을 했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문자열이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 프로그램을 실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문자열을 기본 타입으로 변환할 때 parseInt, parseDouble. 자, 그 다음에 또 실제 기본 타입에 있는 정수나 실수값은 스트링에 있는 valueof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또 변환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객체에 있는 값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은 toString을 쓴다. 자, 이렇게 서로 관계성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갑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533페이지 5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33페이지는 이제 우리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각종 수학 계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소드들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지금 그 533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다음 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에 있는 실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실습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기까지 536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을 다 묶어서 교수님이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SEC 13장이니까 SEC 13이라고 교수님이 만들었고 매스 example.java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실행을 해서 실행 결과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절대값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ABS라고 하는 매스.abs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절대값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14의 절대값은 여기 보니까 5와 3.14. 그렇죠? 절대값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반환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올림. 이제 계산을 해서 올림을 할 때는 C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C이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5.3인 경우에 올림했으니까 여기에 6, 그죠? 6이라고 정답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3에 대해서 올림을 했더니 마이너스 5.0이 됐죠. 그죠? 마이너스 5.3보다는 5.0이 크죠? 크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림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림인 경우에는 이제 flow라고 하는 또 이제 메서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5.3 했더니 5.0 버림을 나왔고, 마이너스 5.3 했더니 버렸더니 5.3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6.0이 계산돼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숫자 두 개를 주고 그 중에서 큰 숫자를 찾아줘라 라고 하는 max라고 하는 메소드가 또 있어요. max라고 하는 메소드. 그래서 5.3과 2.5를 5.5하고 9하고 줬더니 이 중에서 큰 놈이 9. 그죠? 그 다음에 5.3과 2.5를 줬더니
큰 게 5.3이라고 해서 둘 중에 큰 숫자를 정상적으로 찾아줬어요. 자, 반대로 두 숫자 중에서 적은 숫자를 또 찾아주는 민이라고 하는 메소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5하고 9하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이제 5가 적죠. 그죠? 5가 적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5.3과 2.5로 줬더니 또 2.5가 작다라고 리턴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주는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 존재를 해요. 자, 요거는 우리 뭐 아마 그 자바 1학기 때 자바 수업 시간에 우리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스점 랜덤이라고 하는 임의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임의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의 범위는 0부터 1보다 작은 수까지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서 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스라는 것을 부르고 지금 걔를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더니 여기 지금 임의의 숫자가 0.477이라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럼 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럼 요번에 랜덤 숫자는 0.258 이렇게 임의의 숫자가 0부터 1 미만까지 임의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쓰려고 한다면, 자, 요렇게 한번 바꾸어서 사용을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그냥 랜덤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0부터 1 미만 숫자까지 이렇게만 나오니까, 자, 지금 매스점 랜덤에다가 곱하기 6 했으니까, 자, 요번에 숫자가 어떻게 되죠? 0부터 6 미만의 소수점 포함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근데 앞에 이제 캐스팅해서 형 변환을 시켰어요. 뭘로 시켰죠? int라고 하는 정수형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되죠? 0, 1, 2, 3, 4, 5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 0 말고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숫자를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 준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계속 임의의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했더니 랜덤 4가 나왔어요. 첫 번째 실행에서는 또 두 번째 실행 랜덤 6이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실행 랜덤 5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내고 싶을 때는 매스점 랜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정수를 찾아내는 rint라고 하는 또 메소드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5.3에 가까운 정수는 뭐냐? 당연히 5겠죠. 그럼 5.7에 가까운 정수는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소수점이 있는 상태에서 좀 더 가까운, 즉 차이가 별로 없는 쪽으로 작거나 높거나 하는 숫자를 구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반올림 해주는 메소드도 존재를 해요. 그건 이제 라운드라고 하는데, 자, 5.3에 반올림을 해서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정수이니까 5.3을 반올림하면 3이 0.3이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반올림하면 5가 되는 것이고요. 5.7을 반올림하니까 요거는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꼭 반올림이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뭐 이런 요구가 막 나오죠. 교수님도 이제 그런 문제를 저번에 한번 요 내용들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 두 번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12.3456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고 했더니 우선 결과값을 잠깐 보죠.
자, 이거 반올림하면 12.35죠. 그럼 여기 보면 일단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올림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겠죠. 100을.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10을 곱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해서 자, 지금 곱한 값을 템포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템포 안에다가. 자, 그럼 템포 안에 들어간 값을 보면 1, 2, 3, 4.56이라고 해서 곱하기 100이 된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100 곱한 숫자를 라운드를 시키는 거죠. 그죠? 라운드를 시켜. 그리고 다시 그 놈을 집어넣은 다음에 출력을 딱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 2, 3, 5. 그죠? 1, 2, 3, 5라고 반올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시 100 곱했던 것을 다시 100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자, 나누어주면 정상적으로 실제 주어진 이 소수점이 있는 숫자에 대해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그런 결과값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반올림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배우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프로그램들을 교수님이 설명해주고 작성을 해보는 것이고, 대부분 아마 그 여러분들 개발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통 메서드로 해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서 숫자하고 콤마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 같으면 2 하고 탁 넘겨주면 리턴으로 바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값을 주는 그런 메서드들이 미리 우리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틸리티 성격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이 다 모아서 뭐 컴먼.자르 해서 임포트해서 다들 개발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538페이지, 539페이지에 있는 데이트 클래스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 클래스는 무슨 것을 뭘 제공을 해주냐면 현재 시스템에 있는 날짜, 시간, 현재 날짜와 시간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날짜나 시간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문화가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려서 어떤 그 포맷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는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포맷을 결정을 하고 그 포맷에 따라서 날짜나 시간을 표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539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또 실행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트 example.java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우선 이거 실행하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지금 new date에서 데이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가져온 다음에 자, 그 객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객체를 스트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스트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스트링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문화권하고는 안 맞는 좀 영문 문화권에 맞는 거죠. 그죠? 요일, 월, 일, 시, 분, 초, 그 다음에 이제 KST는 이제 우리나라 시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국제 시간 기준이면 UTC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제 잘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공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공하기 위해서 그 포맷들을 정의를 해주는 클래스가 여기 보면 simple date format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new에서 객체를 생성해 줄 때, 요때 이제 우리가 포맷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해줄 때 여기에 들어오는 요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굉장히 표준이에요. 자, 그래서 YYYY 하면 연을 의미해요. 연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MM 하면 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DD 하면 일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HH 하면 시간, 그죠? HH 하면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그 24시간 기준으로 이제 이 시간을 표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문자로 HH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 mm. 자, 그래서 요 mm도 쓰는데 월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분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S가 초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 월, 일, 시, 분, 초를 표현하는 요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여기다가 포맷을 만들어서 심플 데이트 포맷 객체를 만들어 주면 요 포맷에 맞게 실제 연, 월, 일, 시, 분, 초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맷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심플 데이트 포맷에 있는 포맷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거기다가 아까 현재 시스템에서 받은 현재 데이트 객체 있죠? 데이트 객체를 여기 파라메타로 해서 포맷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 그 결과값을 스트링으로 받아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준 대대로 YYY년 mm월 DD1 HHC mm분 SS초였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0년 11월 11일 06시 47분 38초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교수님이 지금 이게 오후 6시인데 지금 따로 오전, 오후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마치 아침 6시처럼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아까 교수님 여기 뭐라 그랬죠? 24시간 기준으로 나오려면 HH를 대문자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로 한번 바꾸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돼요? 24시간 기준으로 18시 52분 14초라고 해서 현재 지금 교수님이 동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그 현재 시간이 원하는 포맷 형태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교재 이제 540페이지 그렇죠. 540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칼렌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칼렌더 클래스는 실제 우리 칼렌더 하면 우리 달력이죠. 그죠? 달력이에요. 달력이라 이제 달력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실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540페이지서부터 542페이지까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아니고 칼렌더 이기점표 자바. 자, 그럼 우선 실행을 해놓고 봅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다시 올려서 자, 이렇게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자, 먼저 이제 이 칼렌더 그 클래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일자, 요일, 시간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객체 한 개만 이렇게 딱 뉴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이제 다들 갖다 쓰기만 해라. 갖다 쓰기만 해라.
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getInstance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얘는 칼렌더 객체를 new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getInstance를 통해서 객체 하나를 받아오는 것이죠. 자, 받아오고 그 다음에 이 칼렌더 클래스 내에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상수죠? 그렇죠? 다 대문자로 표현. 그러니까 우리 static finite이라고 정의한 필드들 그 상수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는 값이 고정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대문자로 쓰고 단어와 단어 사이는 언더바로 연결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필드로 정의된 상수 필드로 정의된 곳에 지금 칼렌더에 대한 정보들이 주르륵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얻어온 칼렌더 객체로부터 필드, year, 그 다음에 month, day of month. 자, 년, 월, 일. 그죠? 이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쭈르륵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2020년 11월 11일이라서 현재 칼렌더에 있는 현재 일자까지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일에 대한 부분은, 실제 필드가 day of week이라고 하는 필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샥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뭐, 영어권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은 Mon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문을 통해서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바꾸어주고 또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수요일이라고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필드 상수인 필드에 AM 언더바 PM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시각에 오전이면 AM 들어가 있고 오후면 PM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AM이 AM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AM이면 오전이라고 나오고 오후면 아니면 오후라고 나왔으니까 현재 오후죠. 그래서 오후라고 여기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출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분초에 대한 부분 얻어와서 다시 또 출력을 하니까 지금 6시 53분 37초라고 하는 부분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여러분들이 칼렌더와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제 아마 개발해 가지고 코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미리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common.jar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 내에서 다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다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메소드를 다 미리 여러분들 이제 고참 개발자들이 다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바 지정에서 우리에게 무기로 제공해주는 기본 API 클래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추려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자바 프로그램들을 좀 유용하게 해야 합니다.